젊었을 때는 건강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어야 겨우 버텨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용돈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눈치를 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정작 지금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의 어르신들입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자녀의 성공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오늘은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며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누구를 부러워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부동산을 10채 가진 친구, 자녀가 모두 의사인 이웃, 아니면 매일 아침 산책하며 웃음 짓는 동네 어르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돈도 명예도 자녀의 성공도 아닌 바로 건강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경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대형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낸 분으로 퇴직 후에는 운동은커녕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에 의존하며 생활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박 씨는 60대 중반에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한 관절염까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활동적인 친구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들은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항상 아픈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젊을 때 건강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돈은 있지만 건강이 나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제가 동네에서 만난 76세 김철수 씨와 74세 이영희 씨 부부는 어떨까요? 이 부부는 60대 초반부터 꾸준히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침마다 5km 걷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직접 기르며 가벼운 농사일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그저 꾸준함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계절 채소로 식사하고 저녁엔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이것만 10년 넘게 했을 뿐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70대인 이 부부는 작년에만 국내 여행을 5번이나 다녀왔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약을 거의 먹지 않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 의료비 부담도 적습니다. 우리 또래의 건강이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돈 많은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돈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건강관리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저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기본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하세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과식을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기본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명예는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건강한 습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의 건강한 내가 지금의 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여유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노후 준비의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66세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30대부터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고 남편도 아내가 집안일에만 전념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간 50대 때쯤에 뭐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취업이 어려웠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은 공무원 연금을 받아 생활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박 씨 본인은 독립적인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매달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매달 용돈을 달라고 손 내미는 게 너무 창피해요.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친구들과 차라도 한잔하고 싶어도 항상 눈치를 봐야 해요.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남편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어요. 박 씨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 중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부럽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에 조금이라도 직장 생활을 해서 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이라도 했다면, 나이 들어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볼 줄 몰랐어요.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67세 정영숙 씨와 70세 김상철 씨는 어떨까요? 정 씨는 40대 중반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동네 옷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였지만 점점 경력이 쌓이면서 더 큰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60세까지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 어린이집에서 주 3일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도 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 후 3년간 집에서 쉬었지만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아파트 주변 환경 정리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일하는 즐거움과 월급의 기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70만 원 정도 버는데 이게 제 용돈이에요. 아내한테 손 안 벌리고 제가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 돈으로 가니까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큰 즐거움이에요. 같이 일하는 분들과 점심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김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 벌지만 이 돈이 있으니 아내나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요. 낚시도 가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고 무엇보다 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니 할아버지로서 자존심도 세우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더 젊었을 때 했던 일과 비교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제 삶에 의미를 주거든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꽤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력과 자존감 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고 자존감은 53% 높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노인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꾸준히 납부하세요. 국민연금은 25년 이상 납부 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은 시니어 바리스타, 실버 모델, 노인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미리 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소소하게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0대부터 매월 수입의 10%만 저축해도 노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나중에 나는 내 돈으로 내 삶을 즐긴다. 고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 3번째는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TV 앞에서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자녀와 직접 만나는 시간은 평균 5시간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만 정작 노후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69세 이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교사로 30년을 일하며 평생 자식 셋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어도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과외비만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했고 결혼할 때는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의 관계보다 자녀 교육과 결혼 준비에 모든 관심과 돈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뒤로 한 채 오직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식들 다 잘 되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내 인생은 없었지만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죠. 남편과는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 교육 문제나 돈 문제만 이야기했죠. 함께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씨의 현실은 어떨까요? 큰딸은 미국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작은 딸도 육아와 직장으로 정신이 없어요.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내가 아프다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자식들이 벌써 홀로 계신 엄마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더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준 자식들에게 더 바랄 것도 없지만 솔직히 외롭고 쓸쓸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자녀 뒷바라지만 하느라 남편을 돌보지 않았더니 이제는 같은 집에 살아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TV 채널 하나 고르는 것도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게 됩니다. 이 씨는 하루 종일 TV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만 올인한 게 아닐까. 나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도 챙겼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부부가 함께 취미를 가졌더라면 지금 노후가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반면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65세 윤미영 씨와 68세 최동수 씨 부부는 어떨까요? 이 부부는 자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되 자녀의 독립성을 중요시했습니다. 대학까지는 뒷바라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서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주 토요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자식은 잠시 맡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키우되 너무 집착하지 않았죠. 대신 부부가 함께할 취미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등산을 좋아해서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근처 산에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잡고 데이트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 올레길도 다녀왔어요. 윤 씨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식들도 저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니 다행이다라고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아요.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희를 데리러 와서 외식도 시켜주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게 해줍니다. 작은 딸은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손주들 모습을 보여주며 안부를 물어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등산, 요리, 여행, 텃밭 가꾸기 등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화의 시간을 늘리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TV를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는 자녀 이야기나 돈 이야기보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추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지나친 의존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 4번째는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면 외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합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자신감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제가 실버대학에서 만난 70세 한상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65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며 외모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외모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며 자기 관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면도도 가끔 하고 옷차림도 후줄근하며 자세도 구부정했습니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동네 이발소에서 깎는 정도가 전부였고 피부 관리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과 달리 운동복이나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사이즈도 맞지 않고 색상도 조화롭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다 늙어 보이는데 뭐하러 꿈이나 싶었어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내가 가끔 옷 좀 갖춰 입으라고 해도 귀찮다고 무시했죠. 꾸밈에 돈 쓰느니 맛있는 거나 더 먹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씨의 외모는 급격히 노화되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자세는 더욱 구부정해졌습니다. 체중도 늘어 배가 나오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창피해요. 다들 저보다 어려 보이니까. 사진 찍을 때도 저만 할아버지처럼 보여서 자신감이 없어요. 지난번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이 저보고 선배님, 많이 편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아픈 게 없는데 그냥 늙어 보이나 봐요. 그때부터 외모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반면 같은 실버 대학에 다니는 68세 김영숙 씨와 75세 신동철 씨는 어떨까요? 김 씨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스킨케어를 해왔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일주일에 한 번은 팩을 해서 피부 관리를 합니다. 옷도 유행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아 입습니다. 머리도 2달에 한 번 미용실에서 염색과 커트를 하며 관리합니다. 신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근력 운동을 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신씨는 젊었을 때부터 자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침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같은 기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와 바지를 입어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외모 관리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부 관리를 하면서 햇빛 차단도 철저히 하니 노화도 늦춰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신씨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근력 운동을 해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이죠. 그리고 항상 어디서든 허리를 곧게 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일찍 배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10년은 젊게 봐요. 젊어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요. 더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45% 낮고 낙상 위험도 38% 감소한다고 합니다. 젊어 보이는 노인이 되기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스킨케어는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간단한 피부 관리만으로도 5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젊음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면 매년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기초 근력 운동으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을 추천합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자세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젊어집니다. 셋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또한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 압박을 줄여주고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교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아직 젊다라는 생각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실제로 더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젊게 인식하는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젊게 보이는 것은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건강 그리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라는 말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부러운 사람들 마지막 5번째는 취미나 특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은퇴 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TV만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은퇴자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단 31%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 69%는 어떤 취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만난 72세 유재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유 씨는 건설회사에서 40년간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현장 감독으로 일하느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 일이 바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고 취미라고는 가끔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시간이 너무 안 가요. 하루가 1년 같아요. 최근에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사실 몸이 아픈 건지 심심해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더 큰 문제는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모임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악기를 배우느라 바쁘고 어떤 친구는 여행 다니느라 시간이 없고 저만 할 일이 없어요. 전화해도 이제 잘 안 받아요. 밥 먹자고 해도 이미 다른 모임이 있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니 지루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유 씨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만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모든 취미가 젊었을 때부터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강미숙 씨와 69세 조인성 씨는 어떨까요? 강 씨는 65세에 우연히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동네 전시회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그리다 보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림 선생님이 나이 들어 시작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그림을 그리러 복지관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화가들과 야외 스케치도 나갑니다. 무엇보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림 친구들과는 작년에 제주도로 그림 여행도 다녀왔어요. 내년에는 유럽으로 스케치 여행을 계획 중이랍니다. 조 씨는 퇴직 후 우연히 본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댄스 모임에 나갑니다. 춤을 추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젊어져요. 저보다 젊은 분들도 많은데 함께 어울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서 안 해도 좋아합니다. 춤을 추면서 만난 동호회 회원들과 이제 가족같이 지내요. 누가 아프면 함께 병문안도 가고 생일이면 작은 파티도 열어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는데 노년에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47% 느리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3가지 혜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취미는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취미에 몰입하는 시간은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둘째, 취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훨씬 넓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게는 취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취미는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특히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같은 인지적 활동은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경험도 풍부하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약간의 도전이 있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를 찾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옛날의 꿈을 이루는 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습니다. 둘째,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다양한 강좌가 저렴한 가격에 때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리, 독서 모임 등 큰 비용이나 특별한 재능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많습니다. 집 근처 공원 산책하기 시작해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자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처럼 취미를 통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들 5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취미가 있는 사람까지. 이 5가지 모습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